우리 집만큼 아이한테 안전한 곳이 또 있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은요, 그 생각을 아주 잠깐만 다시 해봐야 할지도 모르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집 안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물 관련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기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물 깊이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대부분 그래도 꽤 깊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실 텐데요. 정답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단 2.5에서 5c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어른 손가락 한두 마디, 아기 발목에도 채 안 닿는 그런 깊이예요. 영아들은 아직 근육 조절이 서툴러서 이 정도의 얕은 물에 얼굴이 잠기면 스스로 고개를 못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영화에서처럼 막 물을 첨벙거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조용히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소리 없는 위험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또 가장 위험한 공간인 욕실부터 시작해서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샅샅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필수 안전수칙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죠. 자, 첫 번째 파트, 소리 없는 위험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고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바로 그곳, 우리 집 안에서 벌어집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CPSC 통계를 한번 볼까요? 2006년부터 5년 동안 무려 434명의 아이들이 집안에서 물과 관련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계산해 보면 1년에 거의 90명 가까운 아이들이 바로 그 집에서 변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원인을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여기 보세요.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28%가 보호자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전화가 온다거나 초인종이 울리거나 잠깐 수건 가지러 간 그 찰나의 순간에요. 아니, 그 잠깐이 그리 대수냐고요?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물에 빠지면요, 단 2분 만에 의식을 잃을 수 있고요, 4분에서 6분만 지나도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단 한순간도 눈을 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미국의 CPSC 모두가 공통적으로 영유아 익사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로 지목한 곳, 바로 욕실의 욕조입니다. 더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이 욕조 사고의 절반 이상이 만 1세 미만, 그러니까 아직 스스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들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아이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접촉 감시, 영어로는 터치 슈퍼비전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예요. 목욕하는 내내 한 손은 항상 아이 몸에 닿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어쩌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목욕의 핵심은요, 다른 거 없어요. 준비입니다. 아이를 욕조에 앉히기 전에 수건, 비누, 갈아입힌 옷, 이 모든 걸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미리 다 갖다 두는 거예요. 그래야 중간에 아차 하면서 자리를 비울 일이 아예 없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목욕이 끝나면 바로 물을 빼는 습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아기용 욕조나 목욕의자 같은 거요. 이게 있으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하지만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경고는 아주 단호합니다. 아기 욕조는 베이비시터가 아니다. 그냥 목욕 보조 도구일 뿐이다. 이 제품들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욕실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위험은 욕조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더 큰 위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청소할 때 쓰는 양동이, 변기, 아이들 물놀이하는 작은 풀장, 심지어는 강아지 물그릇이나 비온 뒤에 마당 쓰레기통에 고인 물까지도요. 이 모든 것들이 아이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동이나 물통 같은 게 왜 그렇게 위험한지 꼭 아셔야 해요.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들은요, 신체 구조상 머리가 몸에 비해서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보다가 머리부터 쿵 하고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빠지면 아이 힘으로는 절대 혼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살펴봤으니 이제는 우리 집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알아봐야겠죠. 여러분의 필수 안전 툴킷 지금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4대 원칙,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물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아이를 팔 닿는 거리에 두기, 접촉 감시죠. 둘째, 쓰고 난 물은 무조건 즉시 비우기. 셋째, 화장실 문과 변기 뚜껑은 항상 잠그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심폐소생술 배워두기. 이 4가지 습관이 우리 아이를 지켜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모든 안전수칙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절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한순간이에요. 전화 한 통, 초인종 소리, 아차 하고 깜빡 잊은 수건. 결국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건 어떤 안전장치가 아니라 보호자의 눈입니다. 이런 사고는 막 소홀한 부모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이를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그 찰나의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집중과 감시, 그것만이 100% 효과적인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딱 한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아이의 눈높이로 기어가서 우리 집을 물 안전이라는 필터를 끼고 다시 한번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찾아서 실천해보는 거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